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1살 여성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연은 천방지축 말괄량이 같은 제 신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오빠를 앞세워 한몫 제대로 챙기려고 눈에 불을 켠 신우를 참교육했는데요. 과거의 못된 신우 역할을 버리고 착한 신우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슬슬 나이가 차니까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 무렵 선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통해서 연애하며 미래를 그려 나갔어요. 그리고 결혼 결심이 선 순간 남자친구 집에 얼굴 도장 찍고자 처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힘들긴요. 전혀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뭐 있어. 우리 집에 와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 뵙는 자리라 어떤 분들이신지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환히 웃으며 맞이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정다움을 느꼈습니다.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면 나눌수록 좋으신 분들이구나 생각됐어요. 이로써 좋은 시댁 식구들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무슨 일이에요? 네? 저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세상에, 월급 쥐꼬리만 하다는 그 공무원? 우리 오빠 보는 눈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뚱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툭 튀어나온 신우의 말 때문에 모두 당황한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시아버님은 민망하셨는지 신우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눈이 났긴 몰라자. 네 오빠 눈 높은 거 아직도 몰랐냐?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착한 세연이 데려왔지. 에이, 내 눈에는 오빠가 아까워도 한참 아까운데? 우리 오빠는 의사잖아. 의사 남편 구하기가 어디 쉽나? 얘가 처음 보는 언니 옆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네 언니도 공무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공무원 되려고 기를 쓴다더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언니처럼 공무원 못 됐을 거야. 공부머리가 없어. 그렇지, 우리 예비 며느리? 애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말고 배고플 텐데 얼른 먹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예비 신우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신우의 입에서는 개념 밥 말아먹는 소리만 쏟아져 나왔고 당황한 예비 시부모님은 핀잔 주며 수습하고자 노력하셨어요. 이때 느꼈습니다. 이놈이 계집애 다루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요. 식사하는 내내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는 저 주둥이를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반반씩 하려고요. 내가 모은 돈이랑 여자친구가 모은 돈으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혼수랑 예물은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서로 비슷하게 반반씩 하려고, 공정하게.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더라. 우선 너희들이 결혼 주인공이니까 둘이 잘 협의해서 진행해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예비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둘의 뜻을 존중해 주셨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종종 남자친구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직접 만나 뵈니 남자친구에게 듣던 대로 인자하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어딜 가나 악당은 있나 봅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신우. 착한 시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싸가지 없는 가족이 있다는 게 의아스러웠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느낀 건 혼수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고 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세상에,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한다 치지만 혼수 비용까지 반반 부담한다고? 그건 아니지. 야, 임마. 오빠랑 언니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게 왜?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네가 난리야?
아, 오빠 진짜. 내가 오빠 때문에 속 터져 죽겠어. 의사식이나 되면서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혼수를 굳이 반반씩 할 이유가 뭐 있어? 의사인 오빠가 결혼까지 해주는데 혼수까지 비슷한 선으로 해야겠냐고.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무래도 예비 신우는 검은 속내가 있는 듯 했습니다. 혼수를 비슷하게 맞춘다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니 말이죠. 식사할 때부터 의사 거리면서 사람을 툭툭 건드리는데 점점 짜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건 오빠랑 새언니, 언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네가 나설 필요 없으니까 조용히 있어. 제 마음을 느낀 건지 남자친구는 힐끔힐끔 저의 눈치를 보며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우는 가만히 있는 조동이가 아니었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지 않고 연신 입을 놀렸습니다. 아, 왜? 내가 뭐 남이야? 나도 가족인데 할 말 있으면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새언니? 솔직히 언니가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니는 우리 오빠하고 우리 집안에 진짜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네, 그럼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오빠 좋은 사람인 거. 그래서 늘 고마워하고 있고요. 누가 마음으로만 고마워래요. 그런 건 됐고 마음을 담아서 눈에 보이게끔 고마움을 전달해야죠. 그게 도리지. 역시나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예비 신우는 혼수를 가장해서 단단히 한몫 챙기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속이 훤히 보이니까 하는 말 모두 가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시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결국 한 소리 했어요. 그만하지 못해? 오늘 처음 본 새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둘이 하는 결혼인 둘이 알아서 하게 둬라. 넌 참견하지 말고. 저 주둥이만 없으면 참 단란한 시간을 보낼 텐데. 분위기는 순식간에 이상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린 자리는 신우 덕분에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신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내 동생이 좀 실수했지. 미안해. 걔가 원래 이렇게 철이 없어. 워낙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말 뱉는 애라서 자기한테 신뢰되는 말만 했네. 혹시 기분 상했을까 봐 걱정된다. 내가 미안해. 아니야. 뭐하러 사과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솔직히 기분 안 상했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어쩌겠어. 자기 가족이고 앞으로 내 신우 될 사람인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 아가씨 나이도 어리고 그냥 속편하게 철이 없다고 생각할게. 아가씨가 필터 거르지 않고 말해도 자기랑 시부모님이 다 막아주시잖아? 그러면 됐지 뭐. 생각 없는 신우를 둔 건 불행이지만 그 누구보다 세상 좋은 시부모와 남자친구를 둔 건 큰 행운이라 생각됐어요. 저 신우의 시부모까지 개판이었으면 결혼 생각 접었을 겁니다. 다행히 그러지 않으시니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흔들림 없었어요. 그렇게 신우와의 첫 해프닝은 속 넓은 제가 참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언니, 저예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딱 알 것 같았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시건방진 뉘앙스를 풍기는 게 남자친구의 하나뿐인 동생, 그 주둥이었어요. 저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제 번호는 오빠가 알려줬나 봐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왜요? 내가 전화한 게 기분 나쁘기라도 한가 보죠? 어머, 그럴 리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내가 언니한테 괜히 할 말이 좀 있어서 오빠 몰래 핸드폰 뒤졌어요. 됐죠? 나 언니한테 전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둘이 따로 만났으면 해요. 할 말이요? 그게 뭔데요? 전화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전화로 할 말이면 내가 만나자고 하겠어요? 만나서 얼굴 보고 해야 할 말이니까 시간 좀 내요. 그래요. 알겠어요. 무슨 할 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 퇴근하고 봐요. 싸가지 없는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더 막대 먹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친구 동생만 아니면 반 죽여놓을 텐데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좋게 좋게 지내고 싶었던 저는 참을 수 있는 만큼 꾹 참아보기로 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만나자고 당돌하게 나오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하자마자 약속한 장소로 신우를 보러 갔습니다. 신우는 제 직장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도착한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내가 조금 늦었죠? 네. 안 그래도 바쁜데 언니가 늦게 오는 바람에 제 일정이 꼬여버렸네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늦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하러 그래요. 일이 좀 늦게 마무리돼서 그랬어요. 그래도 끝나자마자 서둘러 나온 건데. 참, 뭐 좀 마실래요? 내가 살게요. 당연히 늦은 언니가 사야죠. 저는 화이트 모카요. 휘핑크림 잔뜩 올려서. 딸기 케이크도 같이요? 겨우 7분 늦은 거 가지고 엄청 톡톡거리는 신우. 제 친동생 같았으면 저놈의 싸가지 싹 뜯어 고쳤을 텐데 아쉬움만 들었습니다. 속으로 저 망할 주둥이라 욕 한번 해주고 커피와 케이크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서 무슨 용건인지 물었습니다.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할 말 있다면서요. 네. 오빠 동생으로서 한마디 하려고요. 그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는 내가 더 말을 못했는데 생각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솔직히 언니 결혼 거절하려는 속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 우리 오빠가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결혼하는 걸 못 보겠어요. 네? 손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무슨 손해를 본다는 거죠?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잘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성격도 등신같이 착해 빠져서 언니한테 잘할 거예요. 그뿐이에요? 직업은 또 어떻고요? 돈 잘 버는 의사잖아요.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언니 주변 사람들이 결혼 잘하는 거라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의사 남편이 생기는 건데 다들 얼마나 배 아파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편 얻게 됐으니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내 말은. 어떻게요? 결혼 준비는 반반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혼수는 제대로 해줘야겠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외제차 한 대 사주는 거 정도? 뭐라고요? 외제차요? 아니 아가씨 갑자기 무슨 외제차 타령이에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면 군소리 말고 나한테 잘해요. 그래야 언니가 원하는 결혼 이루어질 테니까. 결혼 전부터 하나뿐인 신우랑 사이 틀어져 봐야 좋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괜히 일 만들지 말고 나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해요. 나 곧 있으면 직장에 출근하면 거리가 좀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다리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차 한 대 뽑고 말지. 그러니까 언니가 나 대신 타고 다닐 차 한 대 혼수로 해오라고요. 이왕이면 뽀대나게 외제차로. 아가씨, 갑자기 이런 말 들으니 좀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 전에 이거 오빠랑 이야기 된 거예요? 어머 이 언니 봐. 벌써 오빠한테 이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야기 안 됐죠. 오빠랑 엄마 아빠는 모르는 이야기고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이건 언니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이에요. 만약 언니가 내 말 무시하고 다 떠벌린다? 그러기만 해봐요 어디. 내가 죽을 때까지 신우로서 언니 달달 볶고 괴롭힐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좋게 좋게 가자고요. 괜히 일 만들어서 나랑 사이 틀어지면 언니한테 좋은 거 없어요. 언니 그렇게 경솔한 사람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제 할 말만 다 뱉어내고 얄밉게 웃으며 갈 길 가는 신우. 저 혼자 카페에 덩그러니 남아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써니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애였나 싶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오빠는 의사고
나는 돈 못 버는 공무원이라 깔보며 혼수로 외제차를 요구하는 게 기도 안 찼습니다. 얼마나 나를 무시하면 이런 말을 하는지 고개가 다 저어졌어요. 저는 이때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이 개념 없는 주둥이를 오냐오냐 받아주지 말아야겠다고요. 초장부터 잡히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단칼에 선 긋고자 다음날 바로 신우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외제차 사준다고 하는 줄 알았는지 기분 좋은 티를 내며 나타났어요. 생각 다 했나 봐요? 시간 질질 끌지 않아서 참 좋네요. 나한테 외제차 한 대 뽑아주는 쪽으로 생각한 거죠? 역시 생각 잘했어요. 언니도 나처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나 보네요? 그래서 차는 언제쯤 사줄 수 있어요? 되도록 빨리 사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한 드림카가 있었거든요. 사진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사줘요. 사줄 마음 눈꼽만치도 없는 제게 신우는 김칫국을 항아리째 원샷하며 신나게 드림카인지 뭔지 사진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며 신우에게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아가씨, 난 차 사준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드림카인지 뭔지 보내주지 마요. 필요 없으니까. 제 말에 신우는 웃음기를 싹 걷으며 날선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어제 계속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린 가족될 사이니까 아가씨를 위해서 내가 따끔하게 한 소리 좀 해야겠어요. 아가씨, 정신 차려요. 의사 오빠 둔 걸로 한몫 잡으려는 심보 너무 못나 보여요. 오빠가 아가씨 이러는 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씨가 내 예비시댁 식구인 건 맞지만 혼수 문제는 아가씨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어제는 나한테 제대로 선 넘었고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줄게요. 어제 나한테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둘 테니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외제차 안 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언니 봐라. 아주 사주기 싫어서 괜히 협박하네. 오빠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한다면 내가 쫄 줄 알고? 천만에. 어디 자신 있으면 한번 말해봐. 내가 어떻게 나오나. 두고두고 후회할걸? 평생 두고두고 괴롭히면서 나한테 외제차 안 사준 걸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우린 죽을 때까지 얼굴 보고 살 가족이니까? 아가씨, 정말 이러기예요? 어제 일은 묻고 조용히 넘어가 준다고 했잖아요. 대체 나랑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이래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사이인데 좋게 지낼 수 없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언니가 좋게 지낼 방법 충분히 말해줬구만. 맑게 못 알아들었어요? 나랑 잘 지낼 방법은 외제차 한 대 사주는 거라고요. 그 기회를 언니가 거부한 거고. 그러니 앞으로 기대해요. 내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좋게 마무리 지으러 간 자리에서 신우는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라며 협박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되바라진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제차를 해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제쳐두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주둥이가 가만히 있지 않다고 해봐야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괴념치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신우 때문에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나오라고! 우리 의사 오빠랑 결혼하는 주제에 감사한 줄 모르고 이 싹 닿는 재수없는 도둑년 나오라고! 누군가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길래 뭔가 싶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낯익은 몽타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가 우리 회사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욕을 뱉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외제차 안 사주겠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개진상을 피우면서 망신 주려고 온 신우는 눈에 불을 켜며 저를 찾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를 발견할까봐 황급히 고개를 돌려서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저를 발견했는지 신우가 저를 부르더군요. 어딜 도망가려고? 어디 숨어있나 했는데 이제야 나타나셨네.
이봐요, 언니. 나 봤으면 모른 척하고 가면 안 되지. 우리 집 잘난 의사 오빠 데려가는 주제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왜? 내가 창피하기라도 한가 보지? 그러기에 경고했잖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오나 기대하라고. 세상에. 정신병자도 저런 정신병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뜻대로 맞춰주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장판을 피울 줄 누가 알았겠나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신우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며 제 살 깎아먹는 짓을 했어요. 결국 신우는 업무방해로 사람들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한 차례 겪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에게 다 털어놨어요. 자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자기 동생이 내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고 갔어. 아직도 얼굴이 다 화끈거려. 뭐? 내 동생이? 아니, 걔가 거긴 왜? 실은 얼마 전에 나랑 따로 만났어. 할 말 있다고 해서 나갔더니 다짜고짜 혼사 반반씩 하는 거 아니라고 본인한테 외제차 한 대 해달라고 하더라? 곧 출근하는 직장이 거리가 좀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이왕이면 멋들어지게 외제차로 뽑아달라고 하더라. 이제 의사 남편 얻을 텐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해보려고 딱 선 그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국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운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 그럼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나는 자기가 알면 속상할까봐 그랬지. 자기가 알면 시부모님도 알게 되실 텐데 결혼 전에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어. 거기다 자기 동생이 나더러 알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고. 물론 협박에 말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난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거로 생각한 건데 내가 틀렸나 봐. 자기 말대로 진작 말했어야 했어. 그럼 오늘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동생이 실수한 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자기 얼굴 볼 면목이 없다. 동생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정말 알아서 정리할 수 있겠어? 요즘 겪어보니까 아가씨 보통 아니던데? 사실 나 생각이 좀 많아져.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동생이 제게 한 짓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계속해보니 앞으로 신우와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 못돼 먹은 주둥이를 가진 신우와 잘 지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심정도 같이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일은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매듭 지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실수한 건 어찌어찌 해결된다 쳐도 앞으로가 문제야. 그런 신우를 동생으로 둔 자기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여러 가지로 조금 혼란스러워.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소리야? 미안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 마음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어떠한 말도 못하겠고.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자기야. 헤어지거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자친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결혼 앞두고 동생 때문에 헤어지는 건 더더욱 싫다고요. 동생 일은 자신이 알아서 꼭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알겠다며 확답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주 연락하며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며 사랑한다고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여동생은 알아서 단속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좀처럼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비 시부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편이 되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세아가, 나다. 지금 집이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기니 봤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비 시부께서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머릿속으로 정리를 다 한 게 아니어서 뵙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좀 만나서 할 말이 있다며 얼굴 좀 보여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는 수 없이 집 앞으로 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 아버님 혼자 계신 게 아니더군요. 옆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아가씨도 같이 왔네요? 그런데 몰골이 왜... 퇴근해서 피곤할 텐데 시간 빼앗아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너한테 긴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아버님과 같이 온 신우의 꼬락서니를 보고 대강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신 건지 짐작되었습니다. 신우는 아버님 옆에 서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고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요. 처음 본 신우의 이상한 모습으로 전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신우를 참교육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너 뭐하고 서 있어? 어서 네 새언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못해? 아버님은 신우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고 신우는 바짝 졸아서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훌쩍이며 어렵사리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실수한 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고 생각이 참 짧았어요. 다시는 언니한테 까불지 않고 공손하게 대할게요. 그러니 언니랑 결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세아가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누뚱이 딸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나 보다. 우리 애가 너한테 잘못한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정말 널 볼 면목이 없구나. 나도 이렇게 같이 사과하마.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죄야.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별 말씀을요. 네 마음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하마. 다시는 우리 애가 너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하거나 못된 짓 하지 않도록 버릇 싹 고쳐놓으마. 이제라도 자식 교육 바르게 다시 시켜볼 참이야.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약속한 결혼은 부디 깨지 말아다오. 지금 그 녀석 꼴이 말도 아니야. 너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배인되는 건 순식간일 게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하고 다시 마음 잡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럼 피곤할 테니 이만 들어가서 쉬렴. 좋은 소식 들리길 기도하마. 너는 새언니한테 똑바로 인사드리고 따라와. 시부는 씁쓸하게 웃으며 축 처진 어깨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던 신우는 시부가 가는 걸 보자마자 잽싸게 일어나더니 저를 흘기며 따라가더라고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저놈의 성질머리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며 안타까운 듯 아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연락하지 않은 채 지내며 생각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솔직히 얄미운 신우 계집애 생각하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아버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감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긋난 것도 아닌데 신우 계집애 때문에 헤어지는 건 제가 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교육 단단히 약속받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랜만에 남자친구 얼굴도 보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기야, 나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안에 계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집안에 들려오는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다들 집에 계실 텐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그런데 꾹 닫힌 문틈 사이로 이상한 연기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한 느낌에 문틈으로 가까이 코를 가져다 댔고
이내 불이 나서 연기가 퍼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둘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세상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야,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혹시 헤어지자고 전화한 건 아니지? 헤어지기는 내가 자기랑 왜 헤어져?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지금 어디야? 집 아니지? 나? 나 지금 집 아닌데 왜? 그럼 부모님은? 시부모님 혹시 집에 계셔? 아니, 두 분 다 나랑 같이 계셔.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랑 장례식장 왔거든. 그래? 그럼 집에 아무도 없는 거지. 참, 아가씨는? 내 동생? 글쎄, 집에 있겠지. 뭐? 집에 있다고? 확실해? 아니, 뭐 퇴근하면 집에 오니까 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지금 큰일 났어. 나 자기 집 앞에 와 있는데 현관 문틈에서 연기 나더라고. 아무래도 집에 불이 난 것 같아. 만약 아가씨 집에 있는 거라면 어쩌지? 연기고 뭐고 다 마셨을 텐데. 불이 났다고? 알았어. 우선 자기야, 우리가 빨리 집에 갈 테니까 소방차 좀 불러줘. 그런데 아가씨는?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아마 없을 거야. 친구랑 노느라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니까 집에 없을 거야. 그렇겠지? 우선 알겠어. 그럼 내가 얼른 119에 전화할게. 저는 남자친구와 전화를 끊고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집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어요. 이건 틀림없이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목소리 들렸어. 아가씨! 아가씨 맞죠? 아가씨 지금 안에 있는 거죠? 저는 문 앞에 바짝 붙어서 문을 두드리며 아가씨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껏 귀 기울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아가씨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아가씨 안에 있어.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얼른 119에 신고해줘. 신고해서 언제 온다고? 연기 나고 난리 났는데. 그러다 아가씨 큰일 나면 어떡해? 내가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 뭐? 자기가 들어간다고? 안 돼.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괜히 위험하기만 하지. 우선 119부터 빨리 불러줘. 그렇게 늦게 안 올 거야. 나도 지금 출발하니까. 안 된다니까? 사람이 아닌데 119까지 언제 기다리고 있어. 얼른 도어락 비밀번호 대, 빨리. 남자친구는 혹시라도 제가 다칠까 봐 망설였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판에 119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 얼른 알려달라며 보챘고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즉시 도어락의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안에 갇혀있는 뿌연 연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매로 코와 입을 막고 두리번거리며 아가씨를 찾았어요. 아가씨! 아가씨! 어디 있어요? 뿌연 연기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연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빨리 신우를 찾아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이곳저곳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방문 앞에 쓰러져 있는 신우가 보였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당신님이 좀 들어요? 신우는 정신을 잃은 듯 했고 저는 서둘러 얇은 겉옷을 벗어서 물에 묻히고 신우 입과 코를 막았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신우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집의 먼 거리로 이동한 뒤 한숨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가 119에 연락해서 소방차는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서둘러 집에 퍼지는 불을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면서도 신우의 상태를 확인했고 안전을 위해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기로 결정됐어요. 저는 신우와 함께 구급차에 오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신우가 잠깐 정신이 들었는지 작은 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언니.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가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언니, 나 두고 어디 안 갈 거죠?
그럼요. 내가 가긴 어딜 가요.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신우는 저를 찾으며 불안해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바로 검사와 치료가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자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동생은? 막 검사 끝나고 치료하는 중이야.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지장은 없을 거래. 연기를 좀 마시긴 했는데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서 치료하면 되고. 많이 놀랐지? 어머니,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집은 괜찮아. 다행히 우리 새아기가 빨리 발견해서 초기 진압 잘 됐다는구나. 내가 급하게 장례식장 간다고 머리 손질했는데 정신이 없었는지 고데기를 안 끄고 갔나 봐. 그것 때문에 불이 난 것 같은데. 하필 우리 딸이 들어와서 피곤했는지 제 방에서 자고 있다가 일이 터진 모양이야. 그래도 하늘이 도왔지.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 딸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아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래,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정말. 아이, 그나저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괜찮은 거야? 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조금 쓰리긴 했는데 약 바르고 밴드 붙였어요. 위험한 상황은 지나갔으니 놀란 마음 쓸어내리시고 안심하세요.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은 병원에서 아가씨의 상태를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에 간 이유를 전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우린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좀처럼 편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신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가족들 모두 신우를 살피러 갔어요.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나 진짜 까딱하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언니 아니었으면 연기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을 거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앞으로 언니한테 정말 잘할게요. 언니한테 못된 말하고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참 미웠을 텐데 망설이지 않고 저 살려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죽을 때까지 안 잊고 언니한테 잘할게요. 세상 고마운 표정으로 절 보면서 엉엉 우는데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이날 이후 아가씨는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법이라도 되는 양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랑 오빠랑 결혼 못하면 큰일 났을 거예요. 나 때문에 둘이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언니, 마음 돌려서 오빠랑 결혼해주는 거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오빠가 속 썩이거나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오빠 혼내줄 테니까. 난 언제나 언니 편인 거 알죠? 신우는 저를 엄청나게 믿고 사랑하는 열성팬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신우를 귀엽게 생각하며 지난날의 사건 사고들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와의 관계를 좋게 이어나갔어요. 신우는 결혼 준비에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시댁집에 불이 난 건 유감이지만 이 일로 인해 신우와의 관계가 좋아져서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 생각되네요. 최근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식 부부가 된 우리는 앞으로 행복한 신혼을 보낼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예쁜 가정 꾸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나깨나 안전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